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길라 칙칙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15화 외도 발각 후 남편의 반응 탑3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풍당당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도 발각 후에 남편 반응 탑3인데요. 여기 저희 카페에서 글을 보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결국 한 명이 바람 피는 것 같은 것처럼 네. 거의 다 유사해요. 다 똑같잖아요. 너무 신기해. 어디 무슨 학원 같은 데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남 학원을.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어디 무슨 책을 읽고 바람 피는 건가?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남편은 다를 거예요. 우리 남편은 틀려요. 우리 남편은 맞아. 과묵하고 집착 쩔고 우리 남편은요 엄청 꼼꼼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 맞아요. 우리 남편은 좀 특이해요. 우리 남편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우리 남편은 뭐 치밀해요. 네, 치밀해요. 그러는데 뭐 그래서 어떤데요? 하면은 다 똑같아. 네, 특별한 놈이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특별하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 건데요. 일단 남편이 바람 난 경우에 그 남편분 마음속 밑바탕에는 우리 아내는 내 손바닥 위에 있어.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바람을 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딱 들킨다 하더라도 태도가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절대로 상간녀를 바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남편의 방어 기제는 이왕 걸리더라도 나는 오로지 그녀를 지킬 거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게 얼마나 맛있고 재밌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람을 입은 중독이라고. 맞습니다. 뇌에서 막 흥분 물질이 팍팍 분비가 되고 몰래 따먹는 재미가 막 한창인데 와이프한테 이걸 들켰다고 스스로 정리하는 병신은 없다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는 게 진짜 병신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안 걸리고 상간녀를 뒤로 숨기고 계속 몰래 만날까. 오직 그쪽으로만 대가리가 팍팍 굴러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가리를 굴리기 전에 일단 배우자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형태를 알아야 아, 이 새끼 안 끝났구나. 네. 계속 만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단 외도가 딱 발각되고 나서 남편 반응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배째라식. 말 그대로 배째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하고 속사포 랩으로 오히려 아내 잘못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여자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사이가 이랬었잖아. 우리 사이 문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와이프가 뭐라 하기 전에 지가 먼저 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자들은 깜놀을 해서 뒤로 물러서게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일단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넌 정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남자들이 특히 하는 트집이 뭐 네가 나랑 섹스를 안 해줘서 그렇다. 네가 언제 나의 신경이나 썼냐? 니는 애들밖에 모르는 여자잖아. 집구석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살림이 이래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뭐 나는 돈 버는 기계냐? 돈이나 많이 벌어오면 말을 안 해. 뒷거리만큼. 벌어온 새끼들이 내가 맞아. 돈 버는 기계냐? 네가 나 돈 버는 기계 취급했다 이래요. 진짜 못해 처먹은 새끼들이죠. 온갖 트집 잡으면서 지 잘못에 대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바람 핀 거는 10만원짜리 잘못이라고 치면 아내분들이 뭐 살림 조금 소홀하고 뭐 애들 키우느라고 남편한테 조금 신경 못 쓰고 그런 거는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1원이죠. 1원짜리 잘못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들킨 다음에 증거까지 딱 내밀면서 너 바람 핀 거 내가 다 알아 이러면 네가 이렇게까지 내 뒤를 캐다니 정말 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이 안 살려고 이러는 거지. 똑같아. 너 흥신소 붙이는데 얼마 들었냐? 내가 생활비로 준 돈으로 그 짓 했냐? 너 그거 불법인 거 알지? 네. 너 내가 돈 줘봤자 흥신소 붙이고 그 지랄하니까 내가 너 생활비 끊을 거야. 이러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본인 바람 피운 거를 덮으려고 하는 개수작이니까 절대 동요하지 말고 그리고 반성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내분들이 맨날 반성을 해, 그렇게. 막, 그건 사실이지. 막 이러면서 반성하고서 남편 공격할 그 기운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 거는 아내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성하지 마시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귀를 닫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남편 반응이 똥을 싸던 오줌을 싸던 무조건 대응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침묵 일관. 오히려 차라리 상관녀만 깨트리면 침묵을 하고 대화 소통하지 마세요. 일단 먼저 미친놈이고 하는 말 쓸 거 하나도 없고 네. 여기 나오네요. 흥시소 붙이는데 얼마나 돈 들었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지금 현재 제 지인도 이런 문제로 조금 일이 있는데 했더만 똑같아요. 그놈 새끼가 한 말이랑 똑같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죠. 배째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칙칙이님도 무말랭이 때문에 무말랭이 때문에 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유를 대려고 하면은 뭐 무말랭이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별 이상한 지적을 다 하면서 그러는데 다 지 물타기예요. 물타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왜 몰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앞으로 무말랭이 잘 사올게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쓸데없는 짓이에요. 소통을 차단해야 됩니다. 소통 차단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눈물 반성 모드예요. 저는 오히려 이 눈물 반성 모드가 부럽더라고요. 하도 이 인간이 배째라식이니까 대체 눈물 반성하는 남편들은 참 부럽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처음부터 배짜라식은 없을 텐데. 이 새끼는 처음부터 배째라 집을 나갔으니까. 굉장하시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는 눈물 반성하고 뭐 제가 주먹으로 막 바닥 쳐가지고 손이 퍽 시커멓게 변했었어요. 내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저도 좀 심하게 간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눈물 반성을 하면서 그냥 엔조이였어. 어차피 끝내려고 했었어. 자기야 나 각서 써줄게. 나는 공인인증서도 다 열고 그리고 모든 위치를 다 공유할 것이며 내 재산 전부 다 줄 거야. 아내는 마음이 약해지고 남편 새끼는 갑자기 안 하던 빨래 청소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그러면 저렇게 돌아왔다 라고 믿으면서 와이프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실수니까 뭐 봐주자.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고. 하는데. 네. 그리고 남자들이 또 꼭 이렇게 눈물 방송형은 들키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술집년이야. 그냥 사랑하는 건 정말 너고 그냥 엔조이였어. 술김에 섹스다. 그런 거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눈물 반성을 막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눈에 그렇게 보여. 하죠. 네. 아니 근데 쥐는 웃기다. 왜 그러면 술집 여자가 왜 같은 회사에서 일하냐? 술집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 같은 그러니까. 회사에 앉아 있냐고. 남자들이 말이 돼? 상관녀 보호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다 술집 똑같아요. 년이라고. 술집년이라고. 네, 가치도 술집년. 없다고. 이쁘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할머니라고. 지금 할머니랑 섹스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상관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술책이기 때문에 절대 쏘가 넘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대화를 하지 마세요. 믿지도 말고 절대 내 남편 다 이미 얼레디 다 했고 죽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전 재산 다 주겠다고 각서 쓰면 뭐합니까? 부부간의 각서는 소용도 없어요. 효력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명의 이전을 하고 증여를 해주던가 네. 그건 하지 않으면서 각서만 낼 때 써준다? 그러면 이혼할 때 아무 소용 없다. 휴지 조각이라고요. 그거 예. 공증받고 뭐 공증 할아버지를 받아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공증 할아버지도 안 되더라고요. 저거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와이프 안심시켜놓고 밖에서 또 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절대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간녀 소송입니다. 네네. 이렇게 울고불고 해놓고 상간녀 소송을 하면 너 끝까지 가자는 것이 갑자기 돌변해요. 확 돌변해. 네. 그거 똑같아. 눈물 반성에서 이게 변하는 게 적반하장으로 변하고 이혼 불사 그다음에 네. 협박하고 난폭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수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에 소송을 해서 그래 좋아 사실 확인서 내가 써줄게 여보 정말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난 당신을 위해서 뭐든 다 할 거야 이건 진짜 괜찮은 거 되돌아온 그죠, 거예요. 그죠. 근데 집을 나가고 너가 너무 한 거라고 하고 뒤집어 씌울 때는 그거는 상간녀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진짜 만에 하나 네. 정말 눈물 반성이고 진짜 들키자마자 정리하고 반성하고 와이프한테 충성을 다할 사람이면 오히려 상간녀송을 도와줘요. 맞아요. 그래서 상간녀송 증거도 주고 뭐 박살내게 도와주고 상간녀 맞아요. 신상에 대해서도 술술 자기가 아는 거 다 얘기해주고 자기가 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 하면서 소송 박살낼 때 막 다 도와주는데 맞아요. 소송하고 뭐 상간녀 좀 만나고 그랬다고 지랄 발광용으로 바뀌면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벌려? 나는 안 살겠다는 거지? 막 이러면서 나 나갈 거야. 네. 같이. 그러면서 막 집 나가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반성이 아니었던 거죠. 안 끝난 거죠. 네. 눈물 그냥 거짓인 거죠. 거짓이었지. 예, 그래서 지금 배째라식이 있고 눈물 반성이지만 다 믿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구절 뭐 구구절절 얘기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침묵 일관하면 돼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응, 마음 약해질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맞아요. 나는 상관을 소송하고 상관을 떼낼 거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절대 그걸 믿지 마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 심장 터지게 하는 파죠. 침묵 일관파. 답답해. 얘기만 들어도 막 답답해. 속 터져.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그게 아, 어떤 거냐면 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하다가 네. 제가 좀 심했었거든요. 네. 너무 분노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니까 침묵하고 해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 각방 쓰는 거죠. 아예 그냥 남편이 먼저 소통을 차단하는 거네요. 네. 문 잠가버리고 막. 응. 너 문 좀 열어보라고. 진짜 창피하다. 안 돼. 상상 안 되죠? 그 전에 망치로 부시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또 경찰서 신고할까봐 몇 번 불려가면 이제 맞아요. 눈에 그런 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침묵과 해피로 일관을 하는데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왜 파헤치니? 아주 뻔뻔하게. 아내가 얘기 좀 해.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아내가 답답해서 추궁하고 닥달하고 들들 볶죠. 네. 그러면 각방 쓰고 아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고수다. 이게 더 이게 고수네. 고소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침묵이 고수. 이긴다니까요. 맞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침묵해야 된다는 이게 거죠. 상대방이 더 똥줄 타네요, 막. 왜 얘기를 안 아니, 하지? 근데 각각이 바뀌었어. 나는 왜 원고하고 피고도 바뀌고 가바고 을이 바뀐 거야. 그때 침묵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말을 많이 했죠. 주저리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 쓸데없는 짓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정말 이런 인간들 침묵 일관파들 정말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네. 사람 피가 마르고 정말 병신 만들기 딱 좋아요. 그냥 어느새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바람 폈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네요. 오히려 자기가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때도 상관녀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추궁하고 닥달하고 뭐 말해라, 뭐 실토해라 하는 거 제발 하지 말자고요. 이거 하면은 내가 증거 없고 그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없으면 못 살고 이러는 거를 다 티를 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 우습게 알고 더 얕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잘 모르는구나. 상관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구나 하고선 안심하고 더 신나게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근래 저희 지인 얘기를 했는데 지인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안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얘기하자 그래요, 또 그 집은? 얘기하자고 너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럼 계속 저는 카톡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당장 말하지 말라고 그걸 계속 폭탄 문자를 보내도 언니 간단하게 얘기할게. 안 된다고. 내가 한 실수를 넌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많이 현명해서 잘 하고 있긴 한데 그 여자 마음이 정말 너무 찢어지니까 하소연하고 계속 지나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침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대처를 하면서도 뒤쪽으로는 상관녀 단둘이 한다고 이 번호 우리 와이프 번호니까 전화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겠죠. 상관녀들 한 말 똑같은 말 당신 부부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남의 가정 파탄해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걔는 1000번을 섹스를 했어도 한 번도 안 한 애처럼 행동을 해요. 제가 통화했을 때는 그냥 정말 오누이 같은 사이예요. 그냥 오늘끼리 섹스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 동생이래. 알고 보니까 누나. 저희가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나와서 잠깐 잘라서 편집을 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진정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리고 상관녀이 적반하장으로 무시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증거 잡아서 이것도 나왔어. 당신 어떻게 다 했나 본데 이렇게. 그렇게 남편을 갖다 바치지 마세요. 말을 섞으면 당연히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상관녀만 집중적으로 쳐내고 해야 되고 절대 진짜 남편이 죽었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쳤기 때문에 옛날 남편을 기대해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믿음 개나 저버리세요. 절대 소통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소통 불가하지 마. 차라리 침묵하고 맞아요. 난 벙어리야. 당신은 이러면서 벙어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동문서답해야 돼요, 오히려. 맞아요. 증거 잡고 나서도 막 눈으로 막 상관녀랑 섹스한 거 뭐 동영상도 잡고 녹음기도 설치해서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증거를 잡고도 아직도 자기 남자인 줄 아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니 이제 내 남자 아니에요. 바람난 남편이 이제 내 남자 아니거든요. 뭐 눈물 흘리면서 뭐 자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이러면서 딱 정리하고 자기한테 약점 잡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분들은 뭐 증거 드디어 잡았어. 내가 약점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미 뒤통수 한 대 맞고 나서도 아직도 적군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상간녀랑 남편은 적군이고 이 바람과의 싸움은 정보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1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 내가 가진 패를 오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울고 하면서 내가 그년 소송할 거야. 나 당신 이혼할 거야. 내가 이혼 소송 걸 거야. 막 이러면서 어쩔 거다 저쩔 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또 다른 뒤통수일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히려 동문서답으로 남편이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앞으로 벌어질 일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년 한 번만 더 만나봐. 내가 그년 잡히면 죽여버린다. 내가 그년 신상도 다 털었거든. 한 번만 더 만나봐. 내 귀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장치 다 붙여놨거든. 이렇게 하면서 경고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경고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문제가 되냐면 아내 패가 다 읽히게 된단 말이에요. 수가 다 읽히게 되면은 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서 어떤 작전을 핀단 말이에요. 역으로 저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나 소송 걸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소통은 차단하고 그냥 행동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남편들은 막 떠봐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들킨 다음에 이 와이프가 어디까지 파악했지? 하고서 떠본대요. 그래서 뭔데? 뭐 가지고 그러는데? 맞아.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일단 막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 딱 말을 끊고 야 됐고 너 다 털렸어. 네가 상상도 못할 증거 다 잡았고 앞으로 일거수일투족 다 나한테 들어와. 이러고서 그냥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주저리 내가 뭐 어디까지 잡았고 니들이 어느 모텔까지 간 거 내가 다 알거든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너 거기도 갔었더라. 어디 거기 이렇게 다 말하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짓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면은 뭐 나 내일 이렇게 걔네 집 일산인 줄 아는데 내가 갈 건데 막 이러고 정말 병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싶고 심지어 지가 바람핀 주제에 아주 못된 놈들은 역으로 와이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패턴 잘 잠가놓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행도 붙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카페 와이프를 미행을 붙여요? 제가 바라펴놓고 어머. 뭐가 돌아다니는지 역으로 이제 약점을 캐거나 아니면 뭐가 돌아다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분이 너무 무섭다고 내가 저런 남자랑 살았냐고 미행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믿으면 안 돼요. 시댁 맞아. 식구들한테 어머니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거 다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시댁 관계편이 아니에요. 네. 다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도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네. 자식이 살인을 저질러도 숨겨주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겉으로는 며느리 편들어줘요. 막 아유 그 썩을 놈이 그랬냐. 망할 놈 뭐 내가 가만 안 둘게. 상관녀 신상 줘봐봐. 상관녀 전화번호 줘봐봐. 내가 아주 가가지고 머리채를 뜯어낼 테니까. 뜯어놓긴 뭘 뜯어. 찍소리도 못하더만. 자기 새며느리 될 거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아들 편이야. 아들 편이고 결국은 막 며느리만 이상한 여자 만들더라고. 네가 그렇게 뭐 구석까지 몰아가지고 아들이 더 어긋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 시어머니한테도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이미 해보셨어요 많이? 저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냥 제가 나쁜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자기 아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다 말하고 그 집에 한 가족도 있더라고요. 이미 얘기를 해놨죠. 이미 약을 다 쳐놨어. 맞아. 이미 약을 다 쳤어요. 네. 나는 죽일 대로 죽여 여자예요. 15년 동안 잘했던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어쨌든 바람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정말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욕도 섞어가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눈 뜨기도 싫고 살은 빠지고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저희 대처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데 외도 발각이 되고 나서 남편 반응은 첫 번째는 배째라식, 두 번째는 눈물 반성,
세 번째는 침묵 일간파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세 가지 유형의 남자들을 대할 때 무조건 침묵으로 대하라. 절대 반응하지 말고 소통하지 마라. 소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거든요. 속을 숨겨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또 글도 많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해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카페에 오면은 대표 상담사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이 상관을 박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 원하시면 저희 검색에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하세요.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이 바람 해결을 보고 있는 카페입니다. 주소는 아래에 나갈 겁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필요한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는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